자, 이번 시간에는 철도안전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안전법 문제는 90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건데요. 조항별로 쭉 따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철도안전법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시행령의 얘기입니다. 시행령, 이 영은 하는 것이 시행령 얘기죠. 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세 번째는 시행규칙의 목적이죠. 시행규칙의 목적, 안전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안전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앞서에 대한 이 법의 목적, 그 다음에 시행령의 목적, 시행규칙의 목적이 가나다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답은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설명 중 철도안전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용어의 정의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열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선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철도 사고에 대한 내용, 운행 장애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란 열차 번호를 부여한 철도 차량, 선로란 궤도와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 사고란 운영 또는 시설과 관련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 파손되는 사고다. 운행 장애는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철도 사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에서 열차와 선로와 철도 사고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운행 장애는 철도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들. 운행 장애는 철도 사고의 하위 조건이기 때문에 철도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운행 장애입니다. 여기는 해당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답은 라입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중 법에서 정한 철도 종사자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철도 종사자는 철도 필드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제 승무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 철도 관제사가 되겠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운전자 또는 기관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철도 건설 현장 감독자가 있는데 내용을 좀 같이 봅시다. 여기에서 철도 차량 법에서 정한 철도 종사자는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 협의, 지휘, 감독, 안전관리의 업무를 종사하도록 지정한 사람, 작업 책임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철도 건설 현장 감독자는 법에서 정한 철도 종사자와 거리가 좀 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요. 2조 정의에서 철도 종사자란 가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운전 업무 종사자, 관제 업무 종사자, 여객 승무원, 여객 영무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작업 책임자, 그다음에 운행안전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철도 운행안전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행령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람이 아니라 법에서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인데, 현장에서 조사, 수습, 복구하는 사람,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말하자면은 법에서 얘기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얘기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상대적으로 먼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현장 건설에서 관리와 관련된 작업 현장 감독 업무자도 사실은 철도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먼 것이, 법에서 먼 것이 아까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회 점검, 철도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 순회 점검이나 경비 업무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운전 취급이라고 하죠. 철도는 이렇게 말하자면 운전 스티어링 휠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인트를 제어해서 열차가 진행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운전 취급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로컬 관제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또 열차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수송원이라고 또 현장에서는 또 부르더군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전력의 원격 제어 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법경찰 관리, 철도 사법경찰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차량이나 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전부 철도 종사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또한 이제 용어의 정의로 이제 바르지 않은 것 해서 철도 차량, 철도 사고, 선로 전환기에 대해서 지금 예시를 해놨습니다. 차량에 대한 내용, 동력차, 객차, 화차, 특수차. 철도 사고라 함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선로라고 함은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노반과 이를 바치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선로 전환기라 하면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해설을 보게 되면 선로는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노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 그리고 이를 바치는 노반, 그리고 인공구조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공작물이라는 용어는 통상 도시철도법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노반 위에 궤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미 궤도가 빠진 상태에서 궤도를 받치는 노반과 공작물로 한다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멀은 것, 답이 다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용어의 뜻을, 용어의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법 용어로서 철도란, 전용철도란, 철도용품이란, 철도 운영이란 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철도에 대해서 철도안전법에서는 먼저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봤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를 그대로 응용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용철도라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를 말하는데, 이 또한 전용철도가 철도사업법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봐야 되겠고요. 용품은 시설이나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기기, 장치. 운영이란 기본법은 이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철도 운영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전용철도는
철도 사업법에 아까 따른다고 그랬죠. 따라서 답이 남원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 이게 바로 여기에 철도 열차 철도 운송 체계, 철도 운영 체계가 있는데, 이게 철도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철도로 하면 여객 또는 화물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시설과 차량,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법령상 철도안전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 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철도 운영자 등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더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되어 있는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에 보면은 다번에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에 이제 내용을 갖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의심해야 한다.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하여야 되는, 고시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가 이게 맞는 거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추진 목표 및 방향, 시설의 확충 개량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철도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여기 되어 있죠? 나번에 안전에 관한 시설 확충 개량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다번에 되어 있고, 안전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어디 있죠? 가에 있네요. 그 다음에 철도 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철도 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전문 인력 양성 수급, 이렇게 인력과 관련해서는, 조직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일지, 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종합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변경을 할 때는 산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 경미한 변경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미한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이렇게 가부터 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 외에 종합기획 사업의 전체 시기 변경, 그 다음에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 그 다음에 정한 시행기간 내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 변경, 그 다음에 법령 개정,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내용이 변했을 때 그 변경에 대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구의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사항들에 대한
변경,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한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읽다 보니까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정한 시행기간 외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행기간 내에서 단위 사업에, 여기에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대치가 돼요. 가와 라가. 정한 시행기간 내, 단위 사업, 뭐 종합계획. 종합계획, 이거 외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종합계획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경미하지 않다. 따라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냐? 아까하고 이제 유사한 건데 총 사업비의 10%, 100분의 10, 계획의 10%, 그 다음에 여기에 20%, 그 다음에 총 사업비를 변경 계획에서 100분의 10, 총 사업비의 변경 계획, 약간의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변경 계획은 변경된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까지만 허용이 되지 변경 계획에서의 변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여기서 보듯이 가번, 총 사업비를 당초 계획에서 10%,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은 경미한 걸로 보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제 안전관리 체계로 넘어왔는데요. 안전관리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승인을 받을 때 안전관리 체계 승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될 서류에 적시할 내용,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서류에 적시할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것은 봐주시고, 안전관리 시스템 개요, 그 다음에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교육훈련 및 안전정보 안전문화, 철도 건설관리 시스템 개요. 안전관리 체계는 건설하고 조금 무관하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안전관리 체계 승인 신청 절차에서 관한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개요, 가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나번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전정보 및 안전문화, 교육훈련, 이게 차가 다번에 있는 거고, 여기에 철도 건설관리 시스템 개요는 좀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라번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 제출 시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서류가 아닌 것은 아까하고 유사한 문제죠. 철도 안전경영, 사고보고 및 보고, 비상대응 계획, 안전관리 시스템 계획이 있는데 아까 몇 가지 봤죠? 여기서 비상대응은 있는데 비상대응 계획까지 써놓으면은 요건 좀 거리가 좀 먼 거예요. 제목 자체가 비상대응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응 계획은 이 비상대응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상대응 계획이 그나마 좀 여기서 서류에서 거리가 좀 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맞는 것은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예요. 서류검사, 안전검사, 현장검사, 기능검사, 이렇게 있는데 승인 방법 중에 서류검사와 현장검사가 있습니다. 서류검사는 말 그대로 서류로,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는 거고, 그걸 현장에서 하는 검사는 인행 가능성이나 실효성을 현장에서 하는 검사는 현장 검사라. 따라서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철도 운영자 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로 만든 것은 서류검사, 안전검사, 현장검사, 기능검사. 아까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 여기 서류검사는 서류를 검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열차 운행 체계에 관한 서류가 아닌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체계 내는 안전관리 시스템, 열차 운행 체계, 유지보수 체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열차 운행 체계에 관한 서류는 여기에 이제 비상대응서부터 쭉 나와 있죠. 이 중에 하나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비상대응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승무 및 역무, 철도 관제 업무, 열차 운행 계획, 그 다음에 그 외에 개요라든가 조직 인력, 그 다음에 기록 관리,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열차 운행 체계에 대한 제출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비상대응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놓고 국토부 장관은 철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 비상대응 계획을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 등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철도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 운영자 등이 여기서 전용철도를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포항제철, 포스코에도 철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공장, 개인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그 다음에 발전소, 이런 데는 전용철도라고 부르는 곳이고, 그 외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철도 운영자 등의 이 인력 시설 장비 운영 절차 및 비상대응 계획에 대해서 비상사태 발생에 대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사람은 철도 운영자 등이 되는 것이죠. 국토부 장관이 비상대응 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철도 운영자가 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제어가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철도 운영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은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이 불편을 겪잖아요. 파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되는 거죠. 영업은 계속하되 그 대신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 이럴 때 부르는 것이 과징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에서는 얼마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는 법에 의해서 30억 원, 제한이나 정지에 가름해서 30억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 또한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징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제한의 정지, 여기에 따라서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 종류, 부과 기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내야 한다. 그럼 뭐 지금은 못 내. 뭐 말하자면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천합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돼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해서 위반 행위 종료 징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해놨어요. 따라서 요게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로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교육훈련 철도 차량은 정상적인 훈련을 위한 철도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표시를 합니다. 바탕 노란색, 글씨 파란색, 앞면 유리 오른쪽 윗부분에 부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 차량 유리에 붙여야 한다. 보게 되면은 바탕은 파란색, 글씨는 노란색, 그 다음에 앞면 유리 오른쪽 윗부분에 부착한다. 그리고 표지를 붙여야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장관령,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정하는 표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이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20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철도차량을 제작, 조립, 정비하기 위해서 공장 밖의 선로에서 운전을 한다. 좀 이상하죠?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중지된 선로에서 운행하는 거,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운전하는 거, 여기에서 공장 안의 선로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밖에 하고 섰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